자, 이재명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하는 게 노무현만하고 반대로만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이재명이가 대선 때 노무현의 꿈이 나의 꿈이다 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노무현과 같은 입장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변호사까지 된 거,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 된 거, 대선에 도전하는 거는 비슷하겠죠. 근데 노무현은 험지 부산에서 3번 낙선하는데 이재명이는 분당 대신에 안전한 인천의 송영길 지역구를 뺏어서 나왔지요. 노무현은 던지는 정치를 했지만은 이재명은 지키는 정치를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한미 FTA를 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지만 이재명이는 지금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상대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있다. 참 이것도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수사 1년 반 만인 이번 주에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결국은 이제 불구속 기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428억의 뇌물 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정진상이 등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명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428억 저런 식으로 그게 뭐 뇌물 약속을 이재명 측에서 했다라는 수준으로는 이재명이한테 뇌물 줬다라는 거 입증 못한다. 지금 이재명 측근 정진상이 김용 유동규한테 줬다라는 것도 유동규 빼놓고 정진상이 김용한테 준 것이 이재명한테 흘러갔다라는 것도 입증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더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의 뇌물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형동 개발 특혜 자,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4명을 더 파견받아서 16명이 수사하고 있대요. 또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등과 관해서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여기도 이제 이재명을 불러서 하겠다라는데 갈수록 솔직히 말하면 수사가 좀 이상하게 김이 빠지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자, 유동규는 이재명이 이인용카드에 김문기 자살한 분하고 같이 탔다라고 하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는 골프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인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눈도 한번 마주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차례 대면 보고하고 그 공로로 상까지 줬고 심지어 민주당이 김문기한테 감시용 변호사까지 붙였는데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김만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만 도려내어서 단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이 사건에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원래 나무기하고 정영학이하고 정재창이라는 사람 3명이서 하게 돼 있는 사업이었는데 김만배가 이 사업의 권한을 자기가 주도하는 걸로 사실상 지돈 하나도 안 내고 사업권을 강탈했다고 정영학이가 주장하고 있죠. 정영학이가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녹음 파일 100개와 더불어서 44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업자들과 나눈 녹음 파일을 검찰에 스스로 제출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 정영학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재창 등을 상대로 전부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정영학은 김만배와 정재창이 자신을 협박해서 60억 이상을 뺏어갔다. 이렇게 했고 거의 1조에 가까운 개발 수익을 얻는 대장동 업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돈을 뺏어 먹으려는 진흙탕 싸움이 있었는데 정영학이가 가장 약한 고리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뺏겼다는 거죠. 정영학의 고소장에는 김만배는 기자이지만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대장동 사업장이 당시 이제 2012년에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검찰 인맥을 통해서 이 사건 수습을 도와주면서 이전 사업 시행자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한테 실질적인 사업 시행권을 뺏었다. 그리고 본인 돈은 들이지 않고 이 사건의 사업에 최대 이익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를 만들 때 김만배가 5억을 썼는데 이것도 박영수 전 특검한테 빌린 돈이다. 그런데 김만배가 법원 검찰 인맥을 과시했고 그것이 통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나머지 사업자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김만배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등을 김만배로부터 소개받고 같이 골프도 쳤다. 정영학과 남욱은 2015년에도 수원지검 수사를 받았는데 저축은행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빌려준 빼돌린 그런 혐의였어요. 그래서 당시 김만배가 최재경이가 수원지방법원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게 로비가 통해서 당시 정영학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고 그리고 2011년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에게 그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대장동 업자들이 수사를 벗어나게 도와줬고 2012년에 남욱은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을 했다. 그래서 로비스트로 남욱에 의해서 영입됐던 김만배가 이후 대장동 업자들의 위기를 수습해주면서 실세가 됐고 2015년에 지분 49%를 챙겼고 김만배의 검찰 인맥이 그 배경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영학이가 김만배 등을 고소하려던 시기에 이 대장동 비리가 터져나왔고 그래서 정영학은 고소장을 써놓고는 고소를 안 하고 자수를 했고 그러면서 2012년부터 만들었던 자신의 녹음 파일, 사건 요약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정영학이 2011년 정재창이 다른 동업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고 내쫓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동업자들한테 당할 수 있다 생각해서 녹음을 했고 그 정재창은 대장동 사업 초기 멤버였고 원래 저축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맡았을 때 사업 지분은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3분의 1씩 갖고 있던데 이후 김만배가 주도권을 잡아서 2014년 중순부터 달라지고 김만배가 정재창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사업 주도권이 김만배로한테 넘어갔고 2019년에 정재창이가 대장동 로비를 폭로하겠다고 김만배를 협박했고 김만배는 정영학에게 90억, 남욱에게 60억을 갖다가 준비해서 정재창이를 줘라 했고 또 박영수 인척인 분양업자 이기성도 로비 자금을 만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고 김만배는 150억 이상이 지금 이기성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대장동에서는 이게 협박이 그냥 난무하고 돈을 뺏어먹었다. 그래서 정영학의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를 만드는 것은 50억 클럽에 있는 법조인들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빼고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이재명만 노려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재명이도 빠져나간다. 윤 정권과 검찰은 똑바로 판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